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속보가 또 쏟아졌죠. 다주택자들이 한계 상황이 왔다라는 건데, 자,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거 뭐 매월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금융 안정 보고서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 가구 이제 순자산이 10억 한 700만 원 정도 됐고, 무주택 가구 순자산이 1억 4,500, 그러니까 다주택 가구가 뭐 거의 한 7배 정도니까 역시 다주택자들이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일단 파악은 됐고요. 자, 하지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DSR이라고 하는데, 이 DSR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23.1%, 소득이 100만 원이면 원리금을 갚는데 한 23만 원 정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다주택자들은 33.7%예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100만 원을 벌면 33만 7천 원을 원리금을 쓰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40%, DSR 이제 40%까지니까 이것만 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소득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72.9%. 자, 집이 많기는 많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겠고. 자, 이런 분들을 보면 72.9%, 무려 73%가, 와, 정말 보통 우리가 뭐 이 하우스 푸어라고 하나요? 결국 집은 많이 갖고 있어도 소득의 거의 73%를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을 보더라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52%, 물론 이것도 높습니다. 자, 근데 2주택자들은 0.7%, 상당히 올라가죠. 근데 3주택 이상인 분들은 무려 1.35%. 와, 지금 3주택 이상자들, 그러니까 집이 많은 분들이 연체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자, 결국은 이게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경매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더더구나 이분들이 지금 67.3%,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엄청난 급급매들이 쏟아질 수 있고, 이것도 안 되면 엄청난 경매가 쏟아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1.35% 연체율,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거죠. 사실상 뭐 거의 1주택자들이 0.5%면 지금 1.35%면 거의 평균적인 거에 뭐 3배 가깝잖아요. 3배 가까운 연체율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한계에 왔다. 자, 빨리 팔아야 된다. 빨리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 환경은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금융안정보고서에 오늘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이 금융안정보고서 안에 보면, 자, 1월에서 5월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금이 778억 4천만 달러. 와, 우리나라 돈으로 1월에서 5월까지 무려 120조 넘는 돈이 지금 순유출 빠져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5월, 6월 쪽으로 올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에만 318억 3천만 달러니까 거의 49조, 50조 가까이 빠져나가서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본격적인 정말 뭐 셀코리아라고 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늘 코스피가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한 3.26%. 어제 뭐 검은 화요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4조 6천억 어마어마하게 오늘 팔았습니다. 자, 기관이 다행히 지금 뭐 매수로 돌아섰고, 뭐 개인들은 계속 받아내고 있고요. 자, 기관들이 돌아와서 그나마 지금 뭐 3% 좀 넘게 반등을 한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뭐 엄청난 금액을 5조 가깝게 팔았고, 어제 같은 경우 뭐 정말 9.99%, 10% 가깝게 정말 검은 화요일이었는데, 어제도 한 4조 1천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만 따져보더라도 거의 9조 가깝게 지금 팔고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6월에도 뭐 매도 행렬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결국은 환율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터졌어요. 6월 24일이 아마 또 기록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이걸 또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1541.8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종가 기준 했을 때 금융위기 때가 2009년 3월 9일 이때 가장 높았는데 1549원이었습니다. 1549원하고 1541.8원이면 1542원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금융위기 상황이 터졌다, 뭐 사실상의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실제 지금 내용을 보면 결국은 1548.8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48.8원이면 이거 뭐 8.8원이면 그냥 9원 아닌가요? 1549원을 사실상 터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위기 지금 1549원하고 지금 똑같은 1548.8원. 야, 제가 뭐 한 10시 정도 확인했을 때만 해도 1547원이었어요. 거의 뭐 1549원. 금융위기, 사실상 지금 금융위기 상황이 터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오늘 지금 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도 꽤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환율이 1549원, 이거 뭐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건 고사하고 지금 1560원 지금 뚜껑이 열릴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뭐 1549원, 1550원은 그냥 뚫을 것 같고요. 1560원, 자칫 잘못하면 1600원을 뚫을 수도 있는, 계속 외국인들이 만약에 뭐 매도 행렬을 한다 그러면 뭐 1600원 뚫는 거는, 와, 아니 그냥 뭐 아닌 척 한다고, 모른 척 한다고, 그냥 괜찮은 척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저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나 저희 윗 연배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외환위기도 겪었었고 금융위기도 겪었었잖아요. 계속 정부에서는 괜찮다, 좋아질 거다 하는데 어느 날 뻥 터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저는 이게 1548.8원을 지금 터치한 거, 1548.8원이면 1549원, 금융위기가 사실상 터진 거거든요. 자, 근데 아무런 지금 코멘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기우였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환율만 하나만 딱 보더라도 뭐 사실상 방금 금융위기가 터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속도, 폭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현성 총재가 지금 뭐 당장 빅스텝까지는 이라고 했지만, 뭐 이게 지금 환율이 계속 이렇게 가서 1600원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겠죠. 뭐 빅스텝 아니라 뭐 그거보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자도 지금 3.5%, 지금 현재 2.5%인데 빅스텝을 2번 밟던지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4번을 가던지. 자, 그다음에 높게 지금 시티 같은 경우에는 4%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지금 6번 정도 올려야 되는, 그래서 빠르게 폭도 굉장히 뭐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보폭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뿐만 아니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만큼 환율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27거래일로 제가 지금 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외환위기 때가 49거래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야, 이거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융위기는 이미 넘어섰어요. 이 1,500원대가 지금 계속 지속되는 거는 금융위기는 이미 넘어섰고, 지금 외환위기 쪽으로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 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K뱅크 같은 은행권의 뭐 아파트담보대출이 8.65%, 이미 9% 가깝게 이미 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5년 주기형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는 7.38, 7.4%까지 5대 은행이 7.4%까지 가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7.066, 7.1%까지 가 있거든요. 이미 시중은행들이 7%, 8%까지 가 있고, 지금 은행권이 8.5, 지금 9%까지 가 있어서 뭐 이미 지금 10%대는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35% 연체율인 다주택자들, 이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온 게 지금 분명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국은행이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곧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급급매도 쏟아지겠지만 지금 급급매도 제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헬로시티가 또 경매가 나왔습니다. 요즘 헬로시티도 가끔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데, 감정가 25억 5천에 최저 입찰가 25억 5천이면 신건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지금 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강제 경매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자, 결국은 5억 8천에다가 이제 뭐 이자까지 해서 이제 6억 3,90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헬리오시티 집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임차권 전세금을 못 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 안 돌려주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5억 8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채권 채무 관계가 상당히 일단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헬로시티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녹록치 않은 게, 이게 22년에 15억 6천까지 갔던 전세가 지금 여전히 한 12억대 뭐 이 정도, 12억이 일반적이죠. 물론 뭐 갱신은 지금 10억대까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금액상으로만 보면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역전세 상황이죠. 최고가가 15억 6천이었는데 그것도 4년 전 전세가보다도 한 3억 정도, 3억 가깝게 낮은 이런 역전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결국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경매를 신청해서 뭐 세입자들 때문에 또 집을, 그렇죠, 전세금 못 돌려주면서 뭐 내가 집을 뺏기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경매 한 번 나오면 신문 방송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예전에는 뭐 5년 만에 경매 한 번 나왔다고 난리가 났던 게 음마인데, 자, 결국 최근에는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경매가. 근데 감정가 35억 6천인데 최저 입찰가가 28억 4,800까지 결국은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음마 같은 경우에도 경매에 나와도 지금 유찰되는 찬밥 신세인, 뭐 이런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 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근저당 뭐 4억 8천 정도인데, 자, 결국은 가압류 10억 지금 한 7천 정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강제 경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강제 경매 빨간 딱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뭐 전세금, 보증금 못 돌려줘서 강제 경매 빨간 딱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빌린 돈 못 갚아서 또 빨간 딱지. 강제 경매가 그냥 음마든 헬리오든 결국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래도 거의 멈춰 있어요. 34평 같은 경우에도 5월 7일 날이 지금 마지막 거래였고, 지금 뭐 6월 달엔 지금 단 한 건도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 43억까지 갔던 게 38억 9천까지 실거래 낮아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매물들 상황 보면 고층이 37억 5천까지 낮춰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38억에 내놨다가 지금 5천만 원을 지금 어제 낮췄네요. 어제 5천만 원을 낮춰서 37억 5천까지 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43억짜리가 37억 5천까지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37억 5천에 내놨다가 3천 낮추고 2천 낮추고 37억까지 낮췄는데도 43억짜리가 37억에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분은 37억에 내놨는데 또 2천만 원을 낮춰서 꺾기 기술 들어간 거죠. 36억 8천. 37억도 비싸 보여. 43억짜리가 5억을 지금 6억을 낮췄나요? 지금 6억을 낮춰서 37억에 내놨는데도 6억 낮춰도 안 팔리니까 결국 2천만 원 꺾기 기술 들어가서 36억 8천까지 내려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저층 같은 경우는 36억 5천까지 6억 5천만 원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음마 지금 30평 76 타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8억이었던 게 34억까지 4억이 내려가 있는데도 5월 21일 이후에 여기도 지금 6월에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상황은 14층 중에 10층, 14층 중에 9층을 34억 지금 실거래가 정도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자, 이분도 보면 34억 5천에 내놨다가 5천만 원을 꺾어서 결국 우수리 떼고 34억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37억 7천, 38억 최고가 가까이 내놨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결국 4억을 낮춰서 33억 7천까지 낮췄는데, 38억까지 갔던 거를 34억에 내놔도 안 되니까 결국은 꺾기 기술도 3천만 원 더 낮춘 거죠. 그래서 33억 7천이면 좀 싸 보일래나 그래도 안 팔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분은 33억 3천에서 우수리 떼고 3천만 원 깎아서 33억 딱 턱걸이 해놨는데도 안 팔리죠. 38억에서 33억이면 5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꺾기 기술 들어가서 32억 7천, 38억까지 거래했던 걸 33억에도 안 팔려, 5억에도 안 팔려. 그러면 결국 3천만 원 꺾기 기술 들어가서 32억 7천이면 좀 싸 보일래나? 자,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음마 지금 76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급급매 경쟁으로 내려가다 보면 20억대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요. 자, 결국 오늘 지금 한국은행 속보가 지금 터진 바로 지금 다주택자들 연체율이 무려 1.35%. 와, 정말 뭐 일반적으로 뭐 0.5% 이렇게 얘기하는데 0.5%가 높은데 3배 가까운 연체율.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환율만 보면
금융위기까지 터진 상황에서 자, 한국은행이 이거 뭐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 폭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뭐 9% 은행권이 9%까지 가 있는 이 정말 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 감당 안 되죠. 더 이상 못 버티는 한계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경매도 뭐 헬리시티도 그렇고 음마도 그렇고 경매 쏟아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급금매까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일단 급박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호들갑인가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어본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환율이라는 게 사실 한 번 또 터지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지금 오늘 딱 수준까지 그렇죠. 1,500 지금 뭐 49원이었나요? 뭐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어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던지고 있어서 지금 외환당국, 금융당국, 한국은행도 정말 초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았어.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참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뭐 참 번거롭고 귀찮은데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깊이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토어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의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